기대가, 욕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반영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교육 강림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정책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거 경력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인권법에 대한 그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이신데 그래서였습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관심이 그토록 높으신 것 까닭은?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제가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작년에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 성안 책임을 맡았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학교 현장을 비로소 나름대로 파악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교육감 선거에 나가게 한 거였어요. 예.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는 교육 대단히 잘못됐구나.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이었고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겁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건 사실 가장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도 인간이야 라고 외치는 절규예요. 네. 인간 존재 증명 선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정작 공부 기계, 점수 따는 공부 기계로 또 어쩌면 무한 경쟁의 트랙을 돌고 있는 경주마로 사육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건 정말 최저선을 의미하는데 권리의 최저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줄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을 넘어서는 학생의 권리가 인권은 당연히 존중을 받고 그걸 넘어서는 권리가 얘기돼야 되는데 이제 간신히 그냥 우리 아이들을 사람 취급해다오 하는 인권조례를 가지고 한 사회가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의 낙후된 단면, 어떻게 보면 불균등한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의 말씀을 그 비유를 좀 빌자면 결국 그 사육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학생 인권 조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다면은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육을 해야 된다 이 논리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재 이제 입시제도의 질고 또 불안 경제가 낳는 불안 이건 만성적인 불안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불안인데 이거에다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가 낳는 그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 걸기식의 입시 경쟁 이것이 피폐화된 교육의 모습 이것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의 모습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체념과 타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한 나라에 사람들이 보면 사육인데 우리는 이것을 교육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교육자인데 왜 사육적 요소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그 구조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구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을 거기에 복속시키는 게 결국 구조인데 그래서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나쁜 구조에 결박당한 사람들의 얘기는 불안에서 나오든가 체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것을 극복하는 길로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허구한 날 이게 인권 존중하자 아니다 시기상조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시기상조라면 가치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묻습니다. 그럼 지난 2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지성 있게 이 일을 해오셨습니까? 그 일을 하셨으면 존경을 드릴 것이고 그 일을 안 하셨으면 게으른 시기상조론이고 끝없는 시기상조론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 옛말에 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 매 하나 더 때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체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이 체벌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에서나 강자인 선생님이 약자인 아이한테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 안 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즉결 처분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즉결 처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문명사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문명사회의 정의라는 건 지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래 재판소를 열든 또래 배심원을 열든 이것도 자치활동의 한 과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내지는 훌륭한 사람이 나쁜 아이를 즉결 처분하는 즉결 정의인데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의 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 시절에 부모죠. 그 아이를 키울 때 아주 꼬맹이 시절에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랑의 매였습니다. 감정이 조금 더 개입되지 않은. 그런데 이 매를 치다 보니까 애가 사람인지라 애가 100% 굴복을 안 해요. 눈도 한번 흘겨뜨고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 희미하게 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한 대씩 더 때리게 됩니다. 감정도 실리고요. 결국은 애한테 지면 안 된다는 승부의식까지 작동을 하고, 이것은 체벌에서 교실에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위하적으로 네. 본보기로 매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매를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 요점은 사랑의 매는 10%의 훌륭한 인격자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90%의 보통 사람에게는 감정의 매로 바뀔 수 있고 감정의 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체벌을 내려놓으면 인격적인 생활 지도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사는 인격의 힘, 즉 권위를 갖게 될 겁니다. 매에 의존해서 매를 들었을